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 잔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 3거래일째인데요. 오늘 드디어 좀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인 양 지수인데, 멈추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거래소는 오늘 드디어 3000P를 달성하고 나서 쉬는 거죠. 3027.16포인트가 같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역대 최고가죠. 연봉으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증시는 언제나 우상향이다라는 이 말을 고스란히 증빙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웨이브를 타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역대 최고의 변동성을 보였던 작년 2020년을 지나고 나자 올해 3000포인트를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 지수는 아예 1000포인트는 도달을 하지 못했고 990에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당연한 조정입니다.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어느 정도 당연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식 매물이 출회되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훨씬 마음을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대외적인 부분의 요인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언제나 시장은 하락을 한 다음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이유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유를 갖다 붙일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조지아주 결선인데요. 민주당이 두 석 모두 우세하다고 지금 현재 시각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한 석 확보를 했다. 이제 두 석을 가지고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 석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미 상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 규제 아주 줄기차게 나올 겁니다. 각종 기업 규제들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가 10%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차피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토대로 이 내용을 이유로 갖다 붙이면서 조정을 받는다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다시 매수를 해줘야 되니까요. 너무 시장이 많이 오르는 것도 우리한테는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로 모든 정치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신규 부양책,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동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새로운 또 모멘텀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새벽에 뉴욕 증시 자체는 어느 정도의 혼란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게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히려 개운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락을 하더라도 밑꼬리를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모두의 생각이 또 저와 비슷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일 전혀 의외의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항상 어떤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기보다는 대비책을 세워놓고 상황이 진행되면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아직도 강하고요. 우리 시장은 전 세계 최강의 증시입니다. 아직 강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정을 받고 우리 시장에 지금 악재를 미칠 만한 요인이 크게 없다고 봤을 때 대외적으로 하락의 요인을 찾아서 내일 미국장이 하락을 한다면 그 영향을 또 받으면서 내일은 미장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염두를 해두시고, 내일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컷 나갈 종목, 손절 컷이 나가야 될 종목들은 따다닥 나가야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으로 내일 매수해야 할 종목들은 또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 종목들의 강세는 여전했는데 신규주 강세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저는 이제 어제도 신규주 매매를 하면서 포인트 모바일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어저께 상한가를 먹었는데 오늘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좋은 지금 흐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규주가 강세를 보이는 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신규주는 업종이나 테마에 상관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움직입니다. 연초는 언제나 지수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는 때예요. 지수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신규주들은 당연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지금 맞고 있는데요. 오늘은 TLB를 오전에 공략해서 반복 매매를 하고 그냥 남겨뒀는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과 계약을 했죠. 아마존과 대규모 계약을 했는데요. 기업용 PDA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산업용 PDA를 만드는 기업이 포인트 모바일인데 아마존과 이제 납품 계약을 했고요. 아마존의 대규모 전환사채인가요? 어쨌든 신주 인수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하면서 신주 인수권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포인트 모바일의 지분을 아마존이 148만 주까지 보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7.7% 정도가 되는데요. 이러면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의 1위 주주가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존의 한국 지사격이 되는 건데요. 뭐랄까 아마존의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요. 이 이후로 계속 관심이지만 도저히 매수할 구간이 없죠. 너무 공격적이야. 그래서 구간을 좀 찾아봤는데 매수를 하려다가 이날은 제꼈어요. 그 뒤로 또 쪼르륵 미끄러지죠. 최소 거래량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매수를 시작해서 12월 30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 어저께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요. 오늘 조정을 이렇게 받는 걸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퀀타 매트릭스도 그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했죠. 상한가를 먹었는데 오늘 TLB 같은 경우에는 PCB 제조업체예요. 전자회로기판 관련주인데 전자회로기판은 주로 반도체용 D램에 들어가는데 이 TLB가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원청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3대장이죠. 이들에게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얘네도 좀 후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 가지의 문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때문에 가는 거 아니죠. 기대감에 의해 가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장 유동성에 의해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에 대한 기대감에 가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은 드렸지만 이번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서버를 증설했는데 이 서버에 D램을 공급해야 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2020년 신규 설비 투자를 줄였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올해는 수요와 공급에 괴리가 생기겠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기저효과로 올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TL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JP모건 컨퍼런스 관련주도 역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앞타사이언스가 아니라 앞타머사이언스가 아니라 앞타바이오. 패턴 기가 막혔는데 사실 저는 이거 오늘 공략을 못하고 이름 비슷한 앞타머사이언스를 공략을 했는데 앞타머사이언스는 JPM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건 아니고 이 앞타바이오가 참여를 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 나오는데 코로나19 치료제 일단 FDA 임상 2상 진행이 된다 얘기가 앞타바이오에 통해서 나왔어요. 여기서 흐름이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내일 잘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내일 잘 지켜봐야겠지만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JP모건 컨퍼런스는 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잘 지켜보고 아무리 좀 고가권이라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좀 도전을 해볼 만한 자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바이오 랩처럼 역시 JP모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인데요. 고가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JP모건 컨퍼런스 관련주들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주들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동성제약 등등도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굉장히 기다려던 종목이 현대약품이거든요. 1월 4일날 매수를 한 종목인데요. 오늘 드디어 터져서 멋지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갔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CNS 약물인 항우울제 관련 세계 의약품 브랜드 국내 영업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 협약을 한국 산도스와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뭐 그냥 기사가 이렇게 짧게 나왔어요. 기사는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 사실 현대약품도 이 포비던 요오드 관련주로 코로나19 관련주로 섞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현대약품은 계속해서 이 응급피임약 시장 관련주로 해서 이게 좀 벽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네. 어쨌든 이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타고 갔는데요. 사실 치매 관련주로 해서 명문제약이 움직일 때 현대약품, 신신제약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명문제약도 함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른 게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치료제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상승을 했었는데 현대약품과 같은 흐름을 보여요. 그래서 차트가 비슷하죠. 그런데 대장주는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이 대장주인 이유, 그리고 제가 현대약품을 매수한 이유는 차트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상승한 종목들로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이 문제잖아요. 지금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내일 보셔야 될 것들은 지금 시간에서도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저탄소, 탄소 배출권 관련주,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시간에서 약간씩 오르고 있어요. 한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 잘 보셔야겠지만 가장 핵심은요, 시세의 대장은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7% 가고 있죠. 왜 오성첨단이냐면 바이든은 대마를 인정하는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당선자이지만 아직 대마를 물론 뭐 이거를 뭐 환각제로 쓰겠다는 건 아니고 의료용 대마죠. 근데 이 대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할 때 예스를 외쳤던 바이든이기 때문에 이 대마 관련주로 오성첨단 소재가 바이든 관련주의 거의 대장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미 한번 신호는 보내왔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매매하고 나서는 이제 그대로 제끼고 무시를 하고 있는데 내일 아마 신고가 언저리 5,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주들 잘 보시고요. 가상화폐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그 신고가 위지트가 대장놀이를 하는 바람에 제가 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는 오늘 가다 말았지만 대장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기술투자가 너무 많이 해먹었다는 이 인식이 좀 있죠. 그래서 밀려났는데 우리기술투자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갈 거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조정받을 때마다 관심을 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가볍게 오늘 주요 섹터들 한번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내일 지수가 만약 급락을 한다면 요들 섹터 내에서 조정 급격하게 나오는 종목들 매수 관점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영 대표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도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